우리 경제를 살리자, 우리 시장을 살리자, 우리 기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최상목이 우리 경제 수장인 최상목은 총 재산은 44억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. 작년에 비해서 약 2.4억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? 우리 경제의 상징 최상목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최상목이는 야 한국 망했다. 바로 그겁니다. 한국 망했다. 야 미국 채권 사서 나 돈 벌자 이거잖아. 그렇죠. 그거는 진짜 부적절한 거야. 그거는 보통 공직자로서도 사실은 좀 그 사람이고 경제의 상징이에요.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쉽게 말하면 나침판이 좌우되고 수많은 투자금이 좌우되는데 세상에. 우리 경제를 이끌고 해외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들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나 다니면서 우리 정부 괜찮다. 우리 정부 내년에 잘 될 거다. 한국 경제 희망 있다. 그렇지.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재산 가지고는 미국 정부에 투자했다. 너무 힘들다. 이겁니다. 최상목이 내 얘기했지. 네. 그래서 미국 국채에 2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국채랑 미국 투자 펀드에 투자한 게 사실 이미 작년에 1년 전에 지적을 한번 받았더라고요. 국회에서.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게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. 뭐 생각이 짧았습니다. 곧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런데 미국 뮤추얼 펀드는 팔았어요. 근데 미국 국채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.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. 말이 거짓말이죠. 1년 이게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때는 경제수석이었거든요. 장관이 됐잖아요. 그러면 더 책임 있는 자료를 간 거거든요. 그런데 안 팔았어요. 또는 팔아서 다시 샀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기준일이 1년에 한 번이거든요. 어쨌거나 그 작년에 갖고 있던 미국 국채의 똑같은 볼륨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. 왜 계속 갖고 있을까? 사실은 미국이 역대급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는 우리가 전망을 했습니다.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솔직히 다시 비싸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최상목 총리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물건은 30년물입니다. 좀 어렵습니다만은 30년이면 장기 미국 경제가 더 많이 뒤로 갈수록 호황이 된다라는 물건이고 30년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듀레이션을 곱하게 되면 현장에서 지금 다시 현실에서 느끼는 수익률은 곱하기 한 10, 20 정도 하면 수익률이 커져요. 예를 들면 금리가 확 떨어지면. 근데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누구나 다 예상하는 금리 이 하락을 겪질 않았어요. 제가 최상목 총리가 샀다고 추정되는 연도부터 지금까지 금리 이 변동을 보니까 틀릴 수 있지만 2022년 말, 2023년 말 정도로 하면은 3점대 초반이에요. 근데 이게 사실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뭐냐? 손실로 추정됩니다.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곧 미국 금리 떨어지면 돈 버는데 아직 안 떨어지네. 미국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왜 안 떨어질까라고 해서 이익 볼 때까지 버티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추정한다는 얘기예요. 존버. 최상목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요. 그다음에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없앴다가 다시 또 지정했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. 서울 시민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오세훈이는 그 전에 원래 브라질 국채를 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매도하고 다른 거를 작년에 잔뜩 샀는데 산 종목들을 잘 보시죠. 엔비디아 1100주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241주 등등등 해서 원래 주식을 155만 원 정도 갖고 있다가 이게 보유량이 얼마가 됐느냐 10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 시장의 배우자는 TSMC, 엔비디아, 테슬라, 팔란티어 등등등을 해서 역시 미국 관련 주식 18억을 신고했습니다. 이 부부가 작년에 총액으로 60억을 신고했는데 지금 74억으로 14억이 늘었습니다. 14억 늘었어.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 매매 패턴을 보고 뭘 느꼈냐면요.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지금 윤석열 때문에 너무 안 좋잖아요. 저희가 1년 내내 안 좋다고 얘기했죠. 그 국장도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자산가들이나 좀 영리한 투자자들은 야 우리 시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국장은 지능 순이라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산의 달러화의 교체 우리 자산의 스탠다드를 달러화에 맞추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라는 소위 말하는 달러 이민이 사실은 유행어처럼 자산가 그룹에서 좀 번지는 말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을 서울 시민의 삶을
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인 오세훈이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. 보여줬어. 저는. 이 사람의 자산을 한마디로 제가 특징 지으면 달러 이민입니다. 야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이민 가셔야겠네. 예. 아예 서울을 포기하시고. 심우정 검찰총장 재산은 좀 많습니다. 네, 121억이에요. 121억인데 TSMC 2,300주, 마이크로소프트 1,400주. 아까 똑같습니다. 오세훈과 똑같은데 마이크로스트래지. 근데 마이크로스트래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.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아무튼 코인 관련주예요. 코인. 예. 그다음에 아마존, 엔비디아 등등등 기술주를 갖고 있어가지고요. 21억에서 46억 원으로 2배 이상 자산 가치가 올랐고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역시 1년 전보다 무려 37억이 늘었습니다. 이 사람도 역시 정은이 뭐 국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달러로의 자산임입니다. 네. 진짜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경제 살리자, 우리 기업 살리자 말만 이렇게 했죠. 예, 전부 다 해외 투자에 목숨 걸고 네. 우리 시장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. 씁쓸한 현실. 씁쓸합니다. 씁쓸해요. 아니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. 예, 그럼요.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야 대한민국 경제 다 망쳤으니까 야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지.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나쁜 마음이냐는 그럼요. 거죠.